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앞에 고층 빌딩을 세우려는 서울시 재개발 사업에 문화재위원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2009년 문화재위원회가 종묘 경관 훼손을 이유로 건물의 높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세운 사구역 개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베풀어 주신 성원에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오세훈 시장의 사퇴 이후 사업은 사실상 표류하게 됩니다. 서울시와 당시 문화재청은 이후 12차례 협의 끝에 2014년 비로소 건물 높이를 확정했습니다. 이 높이를 기준으로 국제 공모를 통해 건물 설계안이 나왔고 올해 7월 완공 예정이었습니다. 세운 사구역 설계를 직접 맡았던 설계업체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 지금 둘러싸인 이 공간이 세운 사구역이죠? 네. 지금 문화재 발굴도 다 끝나고 네. 그 이후로는 계속 이렇게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요. 4년째 멈춰선 공사. 그런데 한 달 전 이 현장에 새로운 조감도가 붙었다고 합니다. 저번 달까지 저희 조감도가 여기 붙여져 있었는데 그거를 떼고 이거를 새로 한 이틀 만에 다시 붙이셨더라고요. 지난달까지 여기 붙어 있었어요? 11월 27일인가? 그때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나서 하루 이틀 지나서 이게 붙었고요. 애초 확정됐던 설계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건물들입니다. 2023년 하반기 계약 취소 통보를 받았다는 설계업체. 계획안이 바뀔 것 같으니 정산을 하라라는 통보를 했기 때문에 네,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시던가요? 높이가 높아지니까 높이가 높아지니까. 너희 안에 쓸 수 없다. 기존의 계획대로 옆에 높지 않고 옆으로 퍼진 적당한 높이의 땅딸한 펑퍼짐한 건물을 짓게 되면요. 녹지는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의 개발을 원치 않는다면 키가 낮은 옆으로 펑퍼짐하게 퍼진 건축물을 질비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녹지 공간이 거의 없겠죠. 그리고 그때 지어지는 건축물들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높지 않고 옆으로 퍼졌는데 어느 정도 경제성이 있어야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설계에 대해 혹평을 쏟아낸 오세훈 시장. 그러면 진짜 실제로 봤을 때 뚱뚱하냐 라는 거는 저도 되게 궁금해서 제가 직접 막 시뮬레이션을 해봤거든요. 예. 근데 그게 1000%의 145m가 더 위압감을 느껴지고 부피감이 더 느껴지더라고요. 이러한 경관이 되거든요. 아이 레벨에서. 네. 사람의 척도에서. 그랬을 때 이게 펑퍼짐해서 뚱뚱해서 답답하냐라는 거는 의문을 이거와 비교를 하면 다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엇보다 기존 설계는 종묘 앞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충분히 고려한 설계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 있는 공간을 모두 다 똑같은 공간으로 만들어야 하냐. 종로는 종로답게, 강남은 강남답게, 용산이나 뭐 여의도나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올리고 여기는 이 컨텍스트에 맞춰서 캐릭터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각각의 특색을 가진. 각각 다 다른 DNA예요. 2018년부터 21년까지 시행사인 SH공사에 있었던 김세용 교수. 지금 와서 우리가 논쟁할 거리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시민과의 약속을 다 하고 진행을 했는데 왜 그걸 뒤집느냐. 그리고 이미 한 10여 년 전에 뭐 이코모스나 어디 수없이 논의했어요. 그거. 근데 왜 지금 와서 그거를 또 논의를 하냐. 아주 저급하게 돌아가는 게 지금. 그런데 서울시가 떠안은 것은 초록띠공원 조성비만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상가와 세운 사구역 상인들을 이주시키는 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막기 위해 인근에 대체 상가를 마련했고 그 건축비와 임대료까지 SH공사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주 상인들은 2009년도에 들어왔으니까 17, 18년이 된 거죠.
이게 SH공사하고 쓴 임대차 계약서예요. SH공사하고. 여기 보면 임대료를 면제한다. 실제로 SH공사와의 계약서에 임대료 면제가 표기돼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중요해요. 원래는 여기 써야 되거든요. 근데 자신감이 넘쳤던 거야. 자기들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거야. 그래서 건사업 준공 후 1개월 이내 막. 임대차 기간일을 표기하지 않아 지금까지 18년째 SH공사가 임대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상인 이주 보상금과 임대료로 들어간 비용이 총 733억 원. 여기에 공원 조성비 968억 원을 포함해 약 1,700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SH에서는 그 금융 비용이 엄청나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그때도 얼핏 기억은 안 나지만 하루에 몇 억씩 들어가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시급한 프로젝트였습니다. 그 비용을 줄이려면 빨리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해서 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이제 방법이니까요. 사업 진행이 시급한 상황이었지만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사업은 돌연 멈춰섰습니다. 서울시는 왜 갑자기 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걸까요? 그게 제일 좀 취재를 하면서 왜 사구역이 지금까지 이렇게 철거만 되어 있고 허허 벌판인가 싶은 건 거죠. 사업성이 없으니까 계속 여건 변화에 따라서 사업 진행을 못했던 것들이죠. 네, 그게 타당성 검토가 끝난 게 타당하지 않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결국은 손해가 날 것이 빤하고 그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들이었죠. 서울시는 기존 설계안으로는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다며 건물 높이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PD수첩이 입수한 서울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기존의 설계안으로도 이미 사업성이 확보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저도 이거 구체적인 자료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비례율이라고 하는 게 종전 자산에 비해서 새로 개발했을 때 이익이 올라가는 걸 얘기하거든요. 105.91%로 했으면은 당시에 한 660%에서 700% 정도의 용적률을 가지고 개발을 해도 어떤 이익이 남을 수 있다라고 했던 거를 이게 좀 증명을 하는 거죠. 지금부터 녹지 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기자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세운상가 허물고 녹지축 만들고 10년 만에 돌아온 오 시장은 도심 녹지축 사업을 재개했고 4구역의 건물 높이를 올렸습니다. 최근 서울시가 이곳에 들어설 수 있는 건물의 최고 높이를 145m로 높이는 변경 고시를 했는데요. 세운 4구역의 건물 높이가 최고 71.9m에서 145m로 다시 높아진 것. 세운 4구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